근데 기업은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 대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으로 모든 것은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리소스인 겁니다. 대표도 리소스예요. 이제 HR 리드 역할을 해보면 저는 HR 리드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7인가 38살쯤에 굉장히 얼리 프로모션 돼서 이제 SAP라는 큰 외국회사의 한국 HR을 리드하는 포지션에 올랐었는데, 그러고 보면 뭐 거의 10수년이네요. HR 리드를 한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HR 리드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좋은 HR 리드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팀원이 나를 바라봐 줄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의 대표나 함께 일했던 회사의 리더들이 바라봐 줄 수도 있고, 누가 좋은 HR 리드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정우님은 어떤 HR 리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야, 어려운 질문이죠.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HR이란 단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그 HR이란 단어에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내가 리소스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공대 나오셨죠. 에... 그리고 그 석사 과정은 경영학 쪽으로 인적 자원 개발 쪽. 인적 자원 개발 예, 하셨군요.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조직은 완전히 달라요. 사회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이미 존재하고요. 존재한 틀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은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과 미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 대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관철하고자 한 최초의 의지가 기업의 탄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조직을 왜 만들었냐. 그렇죠. 그것이 무엇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모든 것은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리소스인 겁니다. 대표도 리소스예요. 대표도 그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데 가장 본인의 뜻을 세웠고, 본인이 그걸 관철하는 데 있어서 뭐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최종 의사결정자이지만, 대표마저도 그러한 철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리소스임을. 그러면 전 되게 그 표현이, 그래서 저는 되려 좋아해요. 우리가 이 뜻을 관철시키기에 있어서 정말 리소스로 잘 기능하고 있는가? 되게 현실적인 관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리소스냐라고 하면 사실은 니네가 리소스가 맞아 라는 거죠. 저는 리소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조직만큼은 목적이 없으면 모일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와 조직을 제가 구분하는 것도 그겁니다. 목적 하에 모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한 이유는 목적이 어렵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불편해요. 근데 그건 이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이고, 이 목적이 우리 모든 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과 수단으로 보면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은요, 이 비전 미션일 수밖에 없는데요. 비전 미션이 그럼 어디로 향하냐? 고객이죠. 그래서 저는 고객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유일한,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조직이라고 하면 다를 수 있죠. 존재 목적이. 하지만 기업은 고객 말고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유일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다. 그 외에는 다 도구죠. 네, 그 관점이 모두가 일치된 상태가 저는 사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우리가 왜 모였지?를 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조직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이 충족하는 걸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을 최종 책임자는 대표죠. 대표가 그걸 책임지고 있죠. 대표가 맞다가 아니고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리더급들이 대표의 책임 하에 같이 어떻게 하면 고객에 충족할까를 고민하는 팀이고, 그럼 그분들이 내려주는 기대를 각자 구성원들이 각자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다시 질문 돌아가면 HR 리더가 어디 인정받아야 되냐? 네, 고객이고, 사실은 고객에 딱 붙어있는 대표죠. 대표가 HR의 고객은 인하우스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HR의 첫 번째 고객은 사실은 조직 그 자체인데요. 이제 그걸 가장 대표하는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그 두 번째가 저는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계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사실 조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그렇죠. 전 사실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주의자적인 면이 강해서 제가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자율경영 조직, 홀라크라시 뭐 이런 거 소셜 그럼 굉장히 옛날에, 관심 옛날에 많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여전히 관심 많습니다. 여전히 관심 많지만 홀라크라시는 거의 실패한 모델 아닌가요? 다양한 대안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대안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양성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래서 기업이 왜 태어났지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게 된 것 같아요. 기업의 역사라든지 조직이 왜 일어났는가 이제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고객 그리고 딱 정렬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근본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도구라는 표현이 이제 좀 과감하게 썼지만 사실은 또 그 자체가 모두 모여서 이걸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되게 서로를 목적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말이 비전에 대한 도구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도구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위해주면서 가야 여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것 결국 탑다운과 바텀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조직에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직의 필요를 채워야 되면서 그러면서도 구성원들이 그걸 또 기꺼이 채우게끔 열심히 우리가 함께 하게끔 애써주는 것도 HR의 기능이죠. 하지만 순서는 여기서부터 오는 게 맞다. 너무 공감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하우스의 HR 리드의 고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업으로 보면 당연히 고객이겠지만 HR의 고객은 대표 그리고 구성원 이런 위계를 딱 정하는 것도 사실 그런 말을 뱉는 게 쉽지는 않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죠. 그렇죠. 대표의 생각과 나의 생각. 대표도 당연히 고객을 바라보고 구성원을 바라볼 거고 나도 당연히 고객을 바라보고 구성원을 바라볼 텐데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저는 이제 많은 HR 후배분들이나 또는 대표님들 또는 다른 리더분들을 코칭할 때 너와 리더의 생각이 다르면 그 싱크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라. 싱크가 안 맞으면 궁극적으로는 나중엔 좀비처럼 일하게 된다. 그래서 싱크를 처음에 맞추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싱크가 맞는 빈도가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HR도 그렇겠죠.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HR이 만들어내는 제도는 사실 전사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대표와 진짜 끝장 토론, 정욱님은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진짜 거의 한 9시간까지 논스톱으로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정욱님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저는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많은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애쓰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CEO와의 싱크를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십을 되게 잘 발휘돼서 잘 맞으면 리더십이 쉬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힘을 맞아요. 받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리더십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있고 하죠. 기본적으로 저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제 전제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초의 시작이 매우 너무 중요해서 기업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막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고 그 애매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아예 다르면 그것은 각자 판단할 노릇이지만 그 정도 아닐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일단 제가 좀 선호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일단 제가 먼저 좀 많이 탐색하는 편입니다. 결국 CEO의 니즈일 수도 있지만 CEO가 모든 걸 다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EO가 표면적인 고객이라고 봐도 그래요. 표면적인 고객의 니즈와 실제로 충족되지 않는 니즈는 좀 다르잖아요. 네. 저는 잘하는 HR은 그 센싱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CEO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좀 더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것만 딱 바로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뭐 할 수 있지만 그 맥락을 굉장히 전후좌우로 혹은 상하로 탐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충족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조직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기여하는지 혹은 되게 단편적인 니즈인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일부 예를 들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직의 앞으로의 성장을 대비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고 조직의 니즈라고 하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일단 먼저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도 있죠. 저는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HR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는 게 뭐냐라고 하면